안녕하십니까, 사주해커스TV의 정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행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오행. 자, 이 오행은 무엇일까?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음양오행이라고 그러는데, 이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를 오행이라고 합니다. 동양의 전통적 사상은 우주만상이 오행으로 이루어졌다고 믿는데, 이 말은 뭐냐면, 사람도 물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이 목화토금수 이 5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뭐 사주를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사주를 보시면 그럴 겁니다. 아, 당신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니면 당신은 토의 기운, 그 다음에 뭐 금의 기운, 물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사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 이 오행의 유래는 역경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화는 태양, 목은 소양, 수는 태음, 금은 소음, 그리고 토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자, 이 목화토금수 5가지 중에서 이 토라는 것은 항상 중앙을 위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중앙, 가운데에 있다. 그래서 어떤 절기가 바뀔 때도 항상 이 토가 들어가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겠지만은, 12지지, 그러니까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 12가지 중에서 인묘란 것은 봄을 이야기합니다. 봄을 이야기할 때 인묘, 진은 토인데 흙이 들어가요. 항상 이 계절이 바뀔 때는 그 가운데 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항상 흙은 중화작용,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혹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목화토금수가 우주에 있는 행성들에서 이런 기운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목기운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목성의 기운, 그 다음에 화기운은 화성, 그 다음에 금기운은 금성, 수기운은 수성, 그 다음에 토는 지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태양은 양이고, 그 다음에 달 같은 경우는 음이죠. 자, 그래서 이 오행들은 각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 간단하게 한번 제가 짚고 나중에 또 한번 깊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이 오행의 특성,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외워야 할 오행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목을 보면요, 목은 나무라고 칭하고, 이 목은 계절로 따지면 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방향은 동쪽, 그 다음에 천간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갑과 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에서는 인과 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행의 색깔은 녹색, 푸른색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의 뭐 성정을 이야기한다면 어질 인자 써 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맛은 신맛,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장기 기능을 이야기하자면 간 기능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눈 쪽 아니면 시신경 이쪽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화란 것은 불이고요. 이 화는 그냥 보는 느낌 그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화는 뜨거우니까 여름이다. 여름으로 이렇게 계절로 따지면 여름이고요. 그 다음에 방향으로 따지면 남쪽. 그 다음에 천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병과 정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에서 나온다는 건 사화, 오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은 붉은색이 있고요. 이 화 기운은 어떤 예의 바르다 할 때 그런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맛으로 따지면 쓴맛입니다. 쓴맛. 그 다음에 신체 기능을, 신체 장기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화는 심장이고 혈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화가 왜 쓴맛이 날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불에 타거나 탄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쓴맛이 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아마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 자, 이 토라는 거는 흙입니다. 흙인데
이 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사계절을 의미를 하고요. 항상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계절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천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무토, 기토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에서는 진술, 충미, 이게 흙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 흙의 색깔은 황토색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성정으로 이야기하면 신, 믿을 신자, 뭐 신이 있다, 뭐 그런 게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흙의 맛은 단맛이고, 신체, 신장, 뭐 그 신체 장기 쪽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비장, 위장, 그 다음에 입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입도 될 수 있고요, 눈도 될 수 있고요, 코도 될 수 있고, 귀도 될 수 있고. 제가 사주풀이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 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흙은 어떤 구멍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구멍. 그러니까 인체에 있는 많은 구멍이 있겠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그래서 이 사주에서 흙이 조금 잘 살아있다고 표현하는데, 흙이 잘 편안하게 앉아 있는 분들, 아니면 흙이 조금 뭐 잘 살아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눈, 코, 입, 귀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예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입은 예쁘니까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 귀는 좋은 귀를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이야기만 듣는 분들. 그래서 사주에서 이 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신체 쪽에서 보시면 뭐 위장, 뭐 아니면 뭐 대장 이쪽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금. 금은 계절로 따지자 그러면 가을입니다. 가을이고요. 방향으로 따지면 서쪽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간으로 말을 한다면 경금, 신금이 될 수 있고요. 지지에서는 신금, 유금, 그러니까 신유가 됩니다. 자, 이 금의 색깔은 흰색입니다. 흰색.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금이라 그러면 황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황금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금의 색깔은 굉장히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이고 흰색이라고 기억하고 계시고요. 성정으로 따지면 의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금의 맛은 이 금은 맛으로 따지자면 매운맛을 나타냅니다. 뭐 조금 날카로운 느낌이 있죠. 그 다음에 신체 쪽에서 장기를 보자면 폐, 대장, 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털을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사주 구성 요소 중에서 아마 이 금의 기운이, 금이 조금 많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금이 조금 많이 있다든가 금 기운이 좀 잘 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몸에 조금 뭐 잔털이 좀 많다든가, 아니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가슴에 털이 많다든가 다리에 털이 많다든가 좀 거뭇거뭇하게 털이 많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가 금의 기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는 물이죠. 물수자인데, 이 수는 겨울을 이야기를 하고요. 방향으로 따지면 북쪽을 이야기를 합니다. 북쪽. 자, 그 다음에 천간으로 따지면 임수, 그 다음에 개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지에서는 해, 자가 이 수를 나타냅니다. 이 수의 색깔, 물의 색깔은 검정색이고요. 그 다음에 성정으로 나타내면 약간 좀 지혜로운 느낌. 자, 그 다음에 맛을 이야기하자면 짠맛. 그 다음에 신체 기능을 이야기하자면 신장, 그 다음에 방광, 귀. 그래서 이 물의 기운이 잘 돼 있으신 분들은 신장 기능, 뭐 방광 기능이 굉장히 잘 돼 있다. 특히 이 물의 기운이 조금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속된 말로 좀 정력이 좀 강하시다던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의 색깔이 검정색인데 왜 물의 색깔이 검정색일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좀 쉽게 표현하고 이해를 하자 그러면 깊은 물속을 들여다보면 까맣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드려요. 이해하기 편하게. 그래서 뭐 물의 색깔은 검정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좀 편안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사주상식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올해가 기해년이에요. 기해년이니까 이 해란 거는 돼지띠를 나타내는 건데, 이 기는 흙을 나타내는 겁니다. 기토. 흙이니까 제가 아까 색깔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목은 녹색, 화는 붉은색, 토는 황토색, 금은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기해년이니까 이 황토색, 그래서 황금 돼지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마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78년생인데 1978년은 무오년입니다. 무오년. 이 무란 것은 흙을 나타내는 거고요. 오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말띠. 근데 대부분의 이 78년생들은 자기들이 백마띠라고 알고 있어요. 자, 그거는 잘못된 상식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무오니까, 무는 황토색이니까 어떻게 보면 황금말, 황토색마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저희가 그 백마가 된다 그러면 금호가 되는 그런 거는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이렇게 색깔별로 띠를 이렇게 아시는 것도 가장 재미있는 상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가 경자년 쥐띠입니다. 경자년 쥐띠인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경자년이니까 경이란 건 경금, 금의 기운입니다. 경자. 그러니까 금의 기운이니까 금이란 거는 백색을 이야기하죠. 백색. 위에 적혀 있는 거 금은 백색을 이야기한다. 경자니까 어떻게 보면 내년 같은 경우는 흰색 쥐의 띠입니다. 흰색 쥐의 띠인데 혹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내년도 황금 쥐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색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목화 토 금수 이 색깔들을 잘 기억하고 계셔서 자기가 무슨 해에 태어났냐 그걸 보시고 아 나는 무슨 색깔의 띠구나, 나는 무슨 색깔의 토끼구나, 아니면 뭐 나는 무슨 색깔의 말이구나, 나는 무슨 색깔의 뭐 예를 들어서 뭐 뱀이구나, 이거를 알아두시면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상식 중에 하나예요. 목화 토 금수. 그리고 78년생들은 백마띠가 아닙니다. 그래서 혹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78년생 백마띠 여자들이 굉장히 뭐 팔자가 싸납다라고 뭐 성격이 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오행의 이해를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오행의 이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수업이 조금 쉽게 가능한 한 좀 단순하게 아니면 간단하게 넘어갈 겁니다. 자, 오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상생, 상극을 알아야 됩니다. 상생, 상극. 자, 근데 이 상생이란 건 뭐냐면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상생. 상극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극하는 것. 나를 괴롭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상생이란 거는 나를 도와주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림에서 나와 있겠지만 목화 토금수가 있습니다. 목생화. 목은 불을 살려준다. 그 다음에 화생토. 불은 흙을 살려주고요. 토생금. 흙은 또 금을 만들어주는 거고, 금생수. 금은 물을 만들어준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다음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행의 상극. 상극이란 거는 서로 극하는 거죠. 보시면 목에서 내려가는 이 화살표 방향이 흙으로 가 있습니다. 목극토라 그러죠. 나무는 흙을 괴롭히는 존재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화극금. 이 불이란 거는 이 금을 괴롭히는 존재고, 토극수. 이 흙이란 거는 물을 괴롭히는 존재다. 그 다음에 금극목. 이 금이란 거는 목을 괴롭히는 존재다라고만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번 강의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